현서야, 현서야. 자, 지난 시간에 네? 물건 전달. 아, 네. 대체 성은 여기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사용하는 법칙이야. 얘는 고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는 방식이야. 이 고도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수학적으로 접근할 일이 없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인테그럴 S E 도트 dA는 얘는 이필론 제로분의 QENC라고 하는데, ENC는 폐곡면 안쪽에 있는 모든 전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자속의 정의가 되기도 하지. 그래서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리는 법칙이야.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 이 가우스 법칙은 일명 껍질 정리라고도, 전개세의 껍질 정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전기장의 계산은 특정한 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만 전기장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이 가우스면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 가우스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됩니까? 전기장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면들이 가우스면이 될 수 있다. 대칭성을 갖는 거지. 또는 일정하지 않다면 어떤 면? 0인 면이 가우스면이 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전기장의 방향과 면 방향이 나란한, 자, 이 아이들. 그리고 전기장이 면 방향과 수직인 이런 면들을 가우스면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안타깝게도 할리데이 나와 있지 않고 서웨이 책에만 이 구분이 주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경험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라고 가정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 맛배기로 하나만 이야기해 봤는데, 자, 다른 연습들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이걸 이용해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계산을 보자. 자,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예훈이 왜 나라 이름 표정하고 있어? 전기 너무 싫어? 근데 표정이 왜? 자, 여기에 어떤 점전화가 있어요. 이 전하는 스몰 q라는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거리가 어린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어요. 자, 이때 이 가우스면을 잡는 것은 또 이것도 고려해주면 편리해. 전기장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보는 게 중요해. 그 전기장의 모습을 예측해야지 수직한지 나란한지들을 구분해 줄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얘는 전기장의 모습을 어떻게? 구 형태로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얘는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연결하는 거지.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지니? 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해. 이 구면의 이무의 지점에서는 항상 면 방향이 어때? 구면의 수직한 나가는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은 항상 이 면과 나란한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 그러면서도 구대칭이다 보니까 전기장의 크기는 모두 다 어때? 일정하지. 거리가 어린 지점에서의 전기장 크기는 모두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우스 법칙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 인테그럴 SE 도트 dA 라는 값은, 자,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내부에 있는 전하는 Q가 되지. 오케이? 여기에 또 다른 Q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다 합쳐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I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전기장 방향과 면적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되니? 나란해. 나란해서 얘는 인테그럴 SEDA라고 써. 예? 이때 2라는 값은 항상 어떻다라고 해? 일정하지. 자, 이렇게 쓴 거야.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지?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가우스면은 넓이. 가우스면이 구면이 있기 때문에 얘는 넓이가 얼마가 돼? 2 곱하기 4파이 얼 제곱이 돼. 이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돼버리므로 이 위치에서의 전기장 2라는 값은 이렇게 쓴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대. 보모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왜 싱글벙글해? 오늘 왜 싱글벙글해? 그녀에게 고백하는 날이야? 더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선 전화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한번 보자. 자, 무한선 전화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살펴보도록 할게. 서인아 생일 축하해. 내일은 지웅이? 성원이? 안타깝게 학원 안 오는 날이네? 밥값 절약하겠다. 니네 수요일날 어떻게 뜯어먹을 거야, 성원이? 오늘 먹으면 집에 가야죠. 오늘 먹는다고? 오늘은 서인이 사는 날이잖아. 아, 서인이 점심, 저녁은 성원이? 서인아, 애들 뭐 사줄 거야? 오늘 또 짜장면? 이 인원이 들어간 짜장면 집이 있디? 어제 경비 예약서 왔어요. 경비 예약서. 어디에? 부대찌개 옆에 있는 부대찌개가 어디 있어? 이 옆 건물에. 옛날하고. 마라탕? 네. 짜장면 사준다고 한 거 아니야? 네. 마라탕이 근데 망하고 예. 그 다른 쪽에 더 들어가면 있어요. 중국집이 생겼어? 오우청이 이쪽으로 이사 갔는데? 원래 있던 짜장면집? 모르겠어요. 고기가 망하고 반대쪽에 있어요. 아, 그래?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해. 자, 임의 위치에서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봐. 자, 이때 전기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 얘는 쭉 길이 돼 있어, 그지? 그러면 한 면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방사 방향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면에서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으로 어때? 나가는 방향에 전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야. 그치? 그렇다면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 자,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 얘는 반지름이 어린 원통 형태로 잡아주면 편리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자, 이 녀석의 길이 L이라면 모든 전기력선은 누구를 뚫고 나오지? 옆면을 뚫고 나오게 될 거야. 그치? 자, 얘는 윗면에서는 전기장 방향 이 방향인데 면 방향이 이 방향이지. 아랫면도 마찬가지. 자, 전기장 방향 이 방향인데 면 방향 이 방향. 서로 수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준다. 가장 윗면을 1면, 옆면을 2면, 바닥면을 3면이라고 원통의 면들을 구분해 보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얘는 인테그럴 E 도트 dA라는 값은 자, 세 개의 면으로 구분 지어 볼 수가 있어요. 1면에 대해서 E 도트 dA, 또 2면에 대해서 E 도트 dA, 또 3면에 대해서 E 도트 dA라고 써보자. 자, 이때 첫 번째 면에 대해서는 서로 수직이지. 따라서 수직이기 때문에 도트 곱이라 0이고 3면에 대해서도 또 서로 수직이야. 그래서 얘도 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2면에 대한 값만 나오지. 근데 얘는 2면에서는 나란하네. 그쵸? 도트 곱 나란하면 코사인 0이 되니까 1이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2면에 대해서 EDA라고 쓴대. 그런데 말이야, 이 2라는 값이 다 어때? 일정하지. 일정하니까 2는 빠져나가. 자, 그러면 누구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야? 원통의 옆면적을 구하라는 뜻이지. 원통의 옆면적을 구하래. 그럼 원통의 옆면적이 얼마야? 2 곱하기 2파이 얼 L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갖는다면 전기장 이렇게 나타나지. 자, 얘는 껍질 정리에 의해서 이 가우스면 안쪽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만 전기장이 생기잖아. 그치? 얘는 람다라는 선 전하 밀도를 갖고 있다면 전체 여기에 갖는 전하는 얼마가 되지? 람다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돼버렸대.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쓴다. 입실론 제로 분의 람다 곱하기 L이 됐대. 따라서 전기장 2라는 값은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얘는 얼분의 람다가 되지.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면 K의 몇 배야? 2배가 되네. 그래서 2K 곱하기 얼분의 람다라는 값을 갖게 된대. 이해해요? 지난번에 했던 적분 계산보다 엄청나게 쉽죠? 직접 적분에 의한 방법보다 엄청나게 쉬워서 선생님에 따라서는 특히 이거를 직선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기장을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지난번처럼 계산하라는 값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자,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 오케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면 전하 분포에 의한 자기장을 보자. 자, 무한 면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볼게. 자, 무한 면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봅니다. 쓸 시간 잠깐 줄게. 말 더 느리게 해줄까? 아니, 못 쫓아와갖고 지금 또 엄청나게 거북이 됐는데. 지금 안 보여서 옆에 거 베끼는 거야? 예준이 믿지마. 가끔 졸아갖고 그냥 점프할 때가 많아. 내일은 S23 사전 예약하러 가야지.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하고 싶어요. 저 지문 인식이 안 돼요. 달아가지고. 아, 선생님도 지문 인식 안 해요. 그래갖고 지금 10으로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배터리 1분에 1%씩 달거든요. 너 한 5년 됐니? 네? 5년 됐니? 선생님이 이 학원 오기 직전에 샀는데 저 3년 반 된 것 같은데. 저도 4년쯤 됐겠다. 4년 됐어요. 초등학교. 너는 게임해서 그래, 시기야. 에이. 한동안 게임 안 해도 여기까지 하고 이거 그럼
착한 반 애들은 23 갖고 찍어줘야지. 2억 화소로. 한번 달을 찍어봐야지. 도엽이가 사는지 안 사는지. 되게 힘들게 사는 포기하고 같이 살아. 자, 귀엽지. 예원아 다 했니? 아직도 하고 있어 저쪽? 이 거부가 빨리 해. 아. 자, 무한면 전압. 친구야, 정신 차려. 자, 무한면 전압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얘기해 볼게. 자, 무한한 면이야. 엄청나게 넓어.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생길 것 같아? 무한한 면이라면 전기장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생기지. 어디로 봐도 밀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거야. 그럼 얘는 거리 상관없이 전기장이 항상 어때? 같은 일정한 전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야. 자, 어떤 값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희수야, 너 친구 데리고 와갖고 저기서 방치해갖고 졸게 할 거야? 응? 현서가 희수의 잠을 다 가져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무한히 넓은 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그려볼게. 얘는 면 전압 밀도가 시그마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자, 가우스면을 뻗어나가니까 이렇게 잡아볼게. 얘는 원통형으로 이렇게 잡아볼게. 자, 이 녀석을 델타 X라고 하고 또 건너편 쪽에 똑같이 뭘 잡아줘야 돼? 델타 X만큼 되는 곳까지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여기도 델타 X라고 해. 거리를 한번 같게 놔본 거야. 자, 만약에 전기장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이때 전기장은 어디로만 나옵니까? 이 면으로만 전기장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옆면으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 옆면으로만 나오고 있고 원통에 대해서는 이 원통면에 대해서 전기장 이 방향일 텐데 면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그래서 항상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면의 이름을 각각 1, 2, 3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앞면을 1, 옆면을 2면, 뒷면을 3면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넓이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전하는 얼마가 되지? 전하는 얼마가 돼? 시그마 A라는 값을 갖겠지. 맞습니까? 시그마 A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우스 법칙 인테그럴 S E 도트 dA. 자, 이 값은 일면에 대해서 E 도트 dA 더하기 이면에 대해서 E 도트 dA 3면에 대해서도 E 도트 dA라고 해. 자, 이때 얘는 나란하죠. 일면에 대해서 나란하지? 면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근데 전기장이 나란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이면에 대해서는 수직하지. 수직하고 있지. 3면에 대해서도 어때? 면 방향이 뒷방향이고 전기장 뒷방향이니까 나란하지.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네. 일면에 대해서 얘는 E 곱하기 인테그럴 일면 dA. 자, 더하기 E 곱하기 이면에 대해서도 3면에 대해서도 dA가 돼버려. 면의 넓이 구하래? 구할 것도 없어. 얘는 뭐라고 줬니? A라고 줬지. 보통 문제 풀 때 자, 여기에서 열로 직접 갑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문제 풀 땐 여기서 여기를 직접 가. 그만큼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 면을 딱 보고 이렇게
바로 나가게 돼.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2A가 돼버려요. 자, 이때 입실론 제로분의 내부에 있는 총 전하는 얼마? 시그마 A가 돼버리잖아. 따라서 이 경우에 전기장 E는 얼마가 되죠?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 거야. 우리 적분을 해서 복잡하게 계산했잖아. 얘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얼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x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얼값을 무한대로 보내준 경우였지. 맞습니까? 그래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는 값을 구해냈는데 바로 복잡한 계산 없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이번에는 금속 구에 의한 전기장을 한번 살펴보자. 자, 금속 구에 의한 전기장을 보자. 금속구에 의한 전기장을 얘기해 보자. 뭐? 여기 연명 원통 가수면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여기에 누가 껴 있는 거야? 전하가 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면이 1면, 원통이 2면 얘가 3면이야. 얘 요면 아니야. 이건 전하야. 옆면이 2면이야. 이 원통이 이걸 필박스라고 해. 약상자. 필박스라 그래갖고 약통이야. 원통형 약통. 그래서 앞면, 윗면, 옆면, 아랫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옆으로 놓은 거지. 자, 금속 구에 의한 전기장을 보자. 뿅지야, 왜 이렇게 넉나가 있어 너도? 그녀 생각뿐이야? 이제 순순히 인정하는구나. 짜장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네. 서인아, 오늘은 뭐야? 뭐라고? 성원아, 오늘 저녁은 뭐야? 성원아, 오늘 저녁 뭐야? 학원은 요즘 맨날 저녁 김밥 주는데 젓가락을 안 갖다 줘. 젓가락으로 보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럼 또 손가락으로 먹어?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뒤에서 말아버리는. 근데 먹다 보니까 크더라고. 선생님 국밥 드시잖아요. 굳이 생각이 드시죠. 먹으러 갈 시간이 없다. 순댓국? 네가 저녁 때 쏘게? 성원이 내일 생일이라고 네가 기념 쏘는 거야? 점심 때 쏴. 서연이 대신에 네가. 까만 복장 입으니까 흑기사 맞네. 흑기사 해줘. 흑기사 잘생겨야 되는 흑기사 잘생겨야 돼요. 아니야, 흑기사들은 투구 쓰고 다니니까 얼굴 안 보여. 자, 그러면 금속구에 의한 전기장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금속구에 의한 전기장. 자, 이쪽에 반지름이 라지 어린 금속구가 있어요. 자, 이 녀석에게 전하를 주면 전하는 어디에 분포한대요? 전부 다? 어디에 분포한대? 표면에만 분포하게 된대. 왜 표면에만 분포할까? 같은 종류의 전하를 주게 되면 사실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하가 되는데 그냥 플러스 전하를 줬다라고 얘기할게요. 사실 전자 뺏은 거야. 한 지점에다 플러스 전하를 주게 되면 플러스 전하끼리는 무슨 힘이 나타날 수 있지? 반발력이 나타나지. 청력이 나타나.
그럼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가장 먼 쪽이 어디야? 구의 표면 쪽으로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사실은 안쪽 영역이 비어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안쪽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플러스가 생기는 건데 그냥 플러스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Q만큼의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영역이 두 영역이 생겨요. 어떤 영역이 생겼지? 이 금속보다 안쪽에 있는 영역이 있지. 그래서 중심에서 반지름이 어린 영역이 있고요. 바깥쪽에도 또 다른 영역이 있겠지. 반지름이 어린 이 두 영역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하지. 자, 첫 번째. 어리 라지얼보다 작은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 어리 라지얼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죠? 인테그럴 E.dA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여기 S자 안 쓰셔도 상관없어. S자 안 써도 상관없어. 동글뱅이는 써줘야 돼. 폐곡면에 대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 값은 입실론 제로분의 QENC야. 안쪽 가수면에 대해서 내부에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부에 전하가 없다. 내부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얘는 0이야. 따라서 안쪽 영역에서의 전기장을 1영역이라고 한다면 1영역에서의 전기장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해요. 그냥 크기만 얘기하자. 1영역에서의 전기장은 0이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 두 번째는 어리 라지얼보다 큰 영역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도록 하자. 자, 얘는 인테그럴 S 이 두 번째 영역, 안쪽 영역을 1영역, 바깥쪽 영역을 2영역이라고 한 거지. 이 영역에서의 전기장 값을 얘기해 보면, 자, 얘는 일단 거리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인테그럴 E to dA라고 써줄 수 있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 값이 또 어떻게 돼? 빠져나오지. E to 인테그럴 dA가 돼. 얘는 구면에 뭘 구하란 얘기야? 구면에 넓이를 구하란 얘기지. E2 곱하기 4파이 얼이야. 얼제곱. 자, 이때 이 구면 안에 있는 전체 알짜 전하는 얼마가 됩니까? Q가 돼버리겠지. 그렇다면 E2라는 값은 뭐가 돼버리니? E2라는 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가 되는 거야.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점전에 의한 전기장하고 똑같다. 가우스면 내부에는 모든 전하가 중심점의 한 점전하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 이 껍질 정리의 특성이야. 자, 얘네들을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거리 얼에 대해서 전기장 값을 살펴봤더니 라지 얼이 될 때까지는 전기장이 0이야. 그리고 거리가 어린 곳부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꼴을 갖게 된대. 자, 이때 이 값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Q라는 값이 됐다라고 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얘. 친구야, 정신 차려. 어저께 선생님하고 같이 술 먹은 분이 군대에서 사고가 있어갖고 한 3년 동안 기억이 없대.
군대 갔는데 옛날에는 전두환 시절에는 뻑하면 간첩단 사건 만들었지. 근데 군대의 사람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부서야. 부대에서 굉장히 센데 보안대하고 알력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보안대하고 알력이 있었는데 간첩이라고 그 팀 전체가 몰려갖고 다 잡혀갖고 고문당했대요. 그래갖고 어저께 고문 얘기했어. 별의별 고문. 너 검은색 바탕에 있으면 눈 안 피곤해? 배터리 아끼려고 해요. 아, 변태 같아. 삼성 거 아니야? 삼성 거지? 네. 삼성 거 배터리 잘 오래 가는데? 지금아, 너 것도 배터리 오래 가지? 아이패드가 금세 나가는데. 아이패드는 한 3시간 정도 쓰면 거의 끝이야.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3시간 동안 문제 풀면 한 20% 남아있어.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새 거라 그런가 보지. 줌을 키면서 푸셔가지고 줌을 키고 푸셔서 줌? 무슨 줌? 온라인 때 쓰시는 아니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걸 보자. 구전압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보자. 구전압 분포에 의한 전기장 보자. 이거를 유전체 구에 의한 전기장이라고도 얘기해. 오케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주제야 얘는. 자 여기에 구가 있어. 이 반지름이 어린 구가 있다라고 하자. 여기에는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돼 있어. 얼마로? 로라는 전하로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이때 구의 내부와 구의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Q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로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얼보다 작은 영역 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 구대칭이 가장 편해. 왜? 구 모양으로 잡아주게 된 가수면을 전기장 방향과 면 방향 항상 나란하고 또 전기장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편한 예 중에 하나야. 자, 얘 인테그럴 S E 도트 dA. 자,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QENC라고 하지. 이때 좌변은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니? 그냥 좌변 생략하지 말자. 이 도트 DA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얘는 나란하잖아, 그치? 나란해서 EDA. 그런데 이가 일정해서 이 인테그럴 dA. 구의 내부 면적을 잡는구나. 자, 그래서 4파이 얼 제곱이 돼버리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전하는 얼마큼 있을까요?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전하량은 밀도 로 곱하기 부피가 되겠지. 3분의 4파이 얼의 세제곱이라는 값이 전하량이 될 거야. 맞아요? 이거는 내부의 구의 부피, 그 다음에 밀도 곱하면 총 전하량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4파이 얼 지워져 버렸어요.
따라서 이 내부에서의 전기장 E라는 값은 얼마가 돼?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얼이라는 값이 됐어요. 또는 Q가 주어져 있다면 Q를 이렇게 쓰면 돼. 내부에는 Q'은 부피에 비례하지. 따라서 라지얼 세제곱분의 Q라는 값이 스몰월 세제곱입니다 라고 써줘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부터 새로 풀면 비교해주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세제곱분의 Q 곱하기 얼이라는 값이 돼버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한편 바깥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라지얼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네요. 자, 바깥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테그럴 E.dA 라는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QENC에서 전체 값을 얘기한단 말이야. 아, 이거 빼버리고 그냥 직접 계산할까?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지. EDA. 이거 귀찮으니까 바로 써버릴까? 얘는 2 곱하기 4파이 얼 제곱이야. 구대칭인 경우에 이렇게 쓰셔도 무방해. 여기서 그냥 직접 가버려. 아시겠죠? 문제 풀 때 시간 부족하잖아. 굳이 뭐 다 안 써도 이렇게 하면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이 값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체 총 전하량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3분의 4 파이 라지얼의 세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4파이 지워져 버려서 2라는 값은 3 입실론 제로분의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스몰월 제곱분의 라지얼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전체 전하를 Q라고 하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될 거야. 오케이? 4파 입실론 제로 곱하기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는 값으로 표현되지게 돼. 자, 얘도 전기장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전기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라지얼이 될 때까지 전기장이 일정하게 증가해.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지. 오케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얼에 비례하고 외부에서는 전기장이 얼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응용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응용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원통 전압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한번 보자. 지금까지가 기본형이야. 지금부터는 응용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친구야, 눈 떠야지. 너 밤에 뭐 했어? 잤는데 또 자는 거야? 선생님이 어저께 수업하는데 어저께 수업이 적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힘들었거든. 엄청 힘들었어. 7시간 반 수업하니까 막 다리 띵띵 붓더라고. 근데 오늘 11시간 반을 해야 되거든. 1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더 힘들 것 같아. 그래갖고 어제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술을 먹었지. 저녁 때까지 술 깨지 말자. 그래야 버틸 것 같아서. 노트 없다. 안 나왔잖아 아직. 왔어? 최근에 노트 본 사람 있니? 모르겠어요. 벌써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원통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얘는 무한 원통이야. 무한 원통이야. 자, 이때 반지름이 라지얼이래요. 라지얼이야. 얘는 밀도를 뭐라고 할까? 부피 밀도 로라고 할게요. 오케이? 부피 밀도 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부에서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내부의 전기장과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살펴보자. 오케이? 자, 먼저 내부에서의 값을 한번 보자. 얘는 지금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야 돼? 요렇게 잡는 거야. 반지름이 얼마야? R이야. 오케이? 이때 이 높이를 L이라고 해. 오케이? 자, 여기는 윗면 전기장 없지? 면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수직이야. 아랫면도 마찬가지지? 면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수직이야. 오로지 원통으로 나가는 전기장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인테그럴 S E 도트 dA. 자, 이 값은 자, 2 곱하기 인테그럴 dA가 여기서는 옆면이 되겠지. 자, 옆면이라고 써줄게. 옆.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2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L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그럼 이 내부에는 전하에서 전기장이 나타나지.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저 녀석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야. 파이 R 제곱 곱하기 L이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파이 R L 지워졌어. 전기장 2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자,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R이라는 값이 돼 버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자, 요 녀석과 아까 썼던 람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람다는 로 곱하기 파이 R 제곱이야. 오케이? 복잡하니까 비교하지 말자. 뻥지겠다. 자, 두 번째. 바깥쪽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자. 바깥쪽에 대한 전기장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때 전하는 라지 어린 영역 분포에만 존재하지. 자, 그래서 거리가 어린 곳에서의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인테그럴 E 도트 dA는 얘는 다음과 같이 쓰지. 자, 2 곱하기 dA니까 2 곱하기 2파이 R L이 전체 가우스면의 옆면적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이 값은 전하량이니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로 곱하기 파이 라지 R 제곱 L이라는 값이 돼버렸어. 파이 LL 지워져 버렸지. 따라서 전기장 2라는 값은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R분의 라지 R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린 거지. 오케이? 어떤 거든 다 응용이 가능해.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 얘도 보자. 네. 넓이가? 누구 넓이? 위아래 넓이? 봐봐. 얘는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나가잖아. 근데 면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수직이란 말이야. 전기장이 위아래는 위아래 무한면이니까 위아래로 안 나타나. 이게 지금 아까 했던 람다 있잖아. 걔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해? 걔하고 똑같은 거야. 비교해 주면. 근데 내부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문제 낼 게 하도 없으니까 내부 값에 전기장 계산하라는 문제들을 내주고 있더라. 앞에 게 너무 쉬워가고 많이 나오니까 속에 내부 이런 경우도 계산하라는 얘기가 문제로 나와. 지금 또 다른 걸 또 볼 거야. 무한면인데 두께가 있는 면이야. 두께가 있는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께가 있는 면 전압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자.
두께가 있는 면 전화 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아, 새 핸드폰 생기면 귀찮은데 게임 찾아갖고 새로 깔아야 되고 처음부터 하면 재미없잖아. 백업 시키면 되잖아요. 어? 백업? 하나는 백업? 아니야,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시 열리잖아. 게임 제목도 까먹었는데. 카카오톡도 새로 깔아야 되고. 단톡방 다 나가갖고 새로 초대해달라고 그래야 되고. 그게 제일 귀찮다. 어? 뭐라고? 카카오톡을? 뭘 써? 스위치 어떤 삼성 스위치 앱이 있거든요. 그것은 삼성 기기가 데이터 파일. 근데 초대가 나갔어. 근데 카카오 단톡방이 계속 연이어진다고? 네, 저는 열려 있어요. 아, 그래? 근데 그 카톡 내용을 담아가려면 그 백업 한번 받아야 될 걸. 그거 돈 내고 해야 돼. 나 돈 내는 거 싫어해. 3,000원이요. 3,000원이나? 매달? 아마 야, 준현이 쟤 부자다, 역시. 안 쓰는 데죠. 안 쓰는데도 3,000원씩 내는 거야? 와. 역시 금수저는 다르구나. 선생님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흙수저가 돼 있던데. 자, 그러면 두께가 있는 면 전화 분포를 보자. 예은이 다 쓴 거 맞아?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아, 지웅이가 쓰고 있네. 거북이. 거북지웅. 너 지금 기대하는 거야? 생파 기대하는 거야? 성훈이 부담 가잖아.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요. 아예 먹어. 내가 언제 굽었어? 자, 그러면 두께가 있는 면 전화 분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무한한 면 전화인데 두께가 있대요. 더 두껍게 할까? 자, 이때 가운데 축이 기준 축이야. 자, 이때 이곳부터 자, 거리가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과 바깥쪽에서의 전기장을 각각 계산해 보라고 해. 이 녀석의 두께를 뭐라고 할까? D. 얘는 마이너스 D라고 얘기하자. 얘 전화 밀도는 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똑같이 x만큼 되는 거리에 요만큼씩 잡아주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부분에 있는 이 내부에는 전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나타나겠지. 맞습니까? 역시 이쪽 면으로는 나가는 전기장, 이쪽 면도 이쪽으로 나가는 전기장이 있고 옆면은 전기장이 면과 수직해. 오케이? 면과 수직해. 자, 그래서 얘는 인테그럴 E.DA는 자, 얘는 인테그럴 EDA 더하기 인테그럴
EDA가 된다라고 해. 이 넓이를 A라고 하자. A라고 했대. 자, 그렇다면 얘는 EEA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EA가 되니까 EEA가 됐어. 자, 그렇다면 이 내부의 총 전하는 얼마가 됩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저 원통의 부피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원통의 부피가 얼마가 됩니까? 원통의 부피 얼마가 되죠? A 곱하기 2X가 부피가 되겠지. 맞아요? 따라서 이때 전기장 2라는 값은요. 2라는 값은 A 주어져 버려서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X라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X에 비례하는 값을 갖게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외부에서는 어떤 값을 갖게 될까? 이거는 X가 D보다 작은 영역이야. 자, 이번에는 X가 D보다 큰 영역에서의 전기장 값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여기에 얘는 이러한 원통을 잡은 거야. 자, 대칭이 되게 같은 거리에 이렇게 원통을 잡아줬어.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럴 EDA 라는 값은, 자, 얘는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수직하게 되지. 옆면은 수직하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1면에 대해서 EDA, 3면에 대해서 EDA 이런 꼴이 되겠지. 이 표현 안 써줘도 돼. 얘는 2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A 또는 2A라고 써주면 돼. 좀 자세하게 했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바쁘니까. 연습이 이 정도 충분히 돼야 돼. 자, 그렇다면 얘는 내부 전기장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이 얼마가 되니?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얼마가 되죠? 전체 부피 A 곱하기 얼마? ED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E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E라는 값은, 자,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D라는 값이 돼버리겠죠. 일정하네. 일정하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장의 금속판 사이에서의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두 장의 금속판 사이에서의 전기장. 자, 두 장의 금속판 사이에서의 전기장을 보자. 현우야, 발작 끼지 마. 졸립잖아. 응? 현수는 그냥 계속 자는구나. 안경도 버리고. 졸려 그렇게? 에이, 어젯밤에 소주를 먹었어야 되는데 힘이 팔팔 나갖고. 자, 그러면 두 장의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두 장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다면 그 금속판들은 각각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할게. 자, 플러스 Q고 면적은 A야. 자, 그 다음에 마주보고 마이너스 Q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안쪽 면에만 플러스들이 오게 되고 뒤쪽 면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얘도 안쪽 면에만 마이너스들이 있겠지. 이론적으로 전기력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플러스 쪽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면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면 얘는 계속 뻗쳐나가게 돼.
오케이? 쭉쭉쭉.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을 주게 되는 방법이 되는데, 자, 이때 얘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 요 단면에 대한 시그마 값은 얼마? A분의 Q라고 하자. 시그마로 주어진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 A분의 Q라고 얘기할게. 자, 그렇다면 이 가우스면은 어떻게 잡아주냐면 이 바깥쪽 공간에 전기장이 있대 없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금속판이 있다면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가우스면을 하나는 금속 내부에 이렇게 잡아주고 또 하나는 금속 외부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자, 여기에 전하가 표면에 존재하지. 표면에 존재하는데 이 면의 넓이를 A'이라고 한다면 이 전하는 얼마가 되지? 시그마 A'이라는 값이 되겠지. 그래서 옆면으로만 전기장이 뻗어 나오고, 자, 이쪽 내부에서는 금속 내부엔 전기장이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지.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야. 그리고 옆면은 0이거나 수직이야. 그래서 가우스면은 이쪽 면에 대한 값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인테그럴 EDA는 E.DA라는 값은 이렇게 표현해. 이 옆면에 대해서만 나타나서, 자, 옆면에 대해서 금속판 사이 옆면에 대해서 EDA가 돼버린 거지. 즉 얘는 뭐가 돼? E 곱하기 A'이라고 쓰게 된 거야.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쓰네. 총 전하량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A'이야. 따라서 전기장 E라는 값은 얼마가 돼?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돼버렸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얘를 전하 Q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E 입실론 제로 A분의 Q라는 값이 이 사이에 전기장이 되고, 미안해. 입실론 제로 시그마야. 이거 어딨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 살펴봐봐. 아까 면 분포에 의한 전기장이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 그랬지. 그거의 몇 배야? 2배야. 당연하지. 모든 전하가 한쪽 면에 쏠려서 그 면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전기장이 나가니까 몇 배만큼 나갈 수밖에 없어? 양쪽으로 나던 게 이쪽 방향으로 모두 나가니까 2배만큼 나가게 되는 거야. 이해해요? 2배만큼의 전기장이 발생했다. 또 얘는 이렇게도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중첩 원리라는 걸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쓸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금속 내부. 이건 사이. 이거는 박. 사이. 부모야, 왜 표정이 어두워졌어? 약발이 떨어졌어. 무슨 얘기 있어? 너도 담배 펴? 쉬는 시간에 피고 들어가고 막 기운이 펄펄 넘치다가 니코틴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거 봤니? 뉴스? 고등학교 애들이 마약상이 돼갖고 100몇십억치 걸렸던데. 야, 고등학교 애들이 스케일도 커. 100몇십억이고 지네가 팔면 털릴 것 같으니까 성인 남자들을 판매책으로 모집해갖고 월급 주면서 부려먹던데. 그래갖고 뭐 히로뽕, 필로폰이라는 거, 필로폰, 그 다음에 대마, 그 다음에 미국에서 파는 그 마약 종류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해갖고 압수당한 액수가 약
170억 정도? 걔네들 좀만 더 크면은 머스크처럼 변할 텐데. 국제 마야광 해갖고. 서인이 쌤한테 질문해. 옆. 여기. 아까 일면이라고 썼던 거 있지? 깨진 거 잘 쓴대 그래도. 사전예약 가면 패드 준다는 말도 있던데. 갤럭시 탭 준다는 말도 있던데. 선생님 옛날부터 거래해온 데거든. 자, 그러면 저 녀석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썼어? 남았어? 빨리 써. 자, 그러면 이걸 보자. 중첩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얘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쟤는 전하가 이쪽 안쪽 면에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된 아이들이야. 금속은 생각하지 말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뭐가 있는 아이지? 마이너스 시그마가 존재하는 아이야. 금속은 생각하지 말자. 자, 이때 플러스 시그마에 의한 전기장은 모든 방향으로 어떻게 되지?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을 갖게 되는데 거리와 상관없이 항상 크기가 어때? 같아. 자, 이 크기가 얼마가 되니?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누구야?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해. 누구니? 핸드폰 안 낸 사람? 아, 예원이? 아이폰 소리 안 나? 삼성 소리야? 삼성폰 손들어. 누구야? 빨리 자수해. 무음 안 낸 사람 손들어. 무음 안 하는 사람. 성원이. 아, 친구 자리에서 났지 소리? 아닌데 앞에서 나는데. 누가 봐도 근데 패드에서 난 소리야? 죽어있는 거 헤드에서 나는구나. 또 여비? 네. 얘 그냥 아까부터 엎드려 있는 거니? 야. 아파요? 왜? 자, 이번에는 아프다고 얘가? 아플리가. 자, 여기에서 자, 마이너스 시그마 2에서는 모여드는 아이가 생기는데 크기 똑같아. 모여드는 아이가 생기고 여기 모여드는 아이가 생겨. 이 녀석들이 중첩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긴 전기장 얼마야? 0. 이쪽 영역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이지. 이쪽은 2배만큼 합쳐졌어. 그래서 뭐가 돼?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2배만큼 되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첩의 원리 갖고도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게 몇 개가 오든 상관이 없어. 각각에 대한 전기장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준 다음에 뿔마 해갖고 더해주고 빼주고 갖고 그 합을 계산해 주면 된다. 아시겠죠? 상당히 많이 쓰는 기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금속에서는 내부의 전기장이 얼마가 된다라고 했지? 0이 된다라고 했어. 여기 랜덤한 금속 덩어리가 있어. 여기에 캐버티라는 걸 만들었어. 공동을 만들었대. 공동이라는 게 뭔지 알지? 영어로 캐버티야. 무슨 뜻이야? 캐버티. 속이 빈 부분. 속이 빈 부분.
공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예? 동굴이 있단 말이에요. 동굴. 자, 이때 이 중심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은 없어. 전압 플러스 전압 Q를 갖다 놔요.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안쪽에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생겨.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전자들이 모여들었으니까 플러스 전하가 생기겠지. 얘를 2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 각각의 값들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이해해요? 각각의 값들을 한번 구해보자. 자, 먼저 Q 프라임에 대한 값을 얘기해 보도록 하지. 자, 얘는 이쪽에 가우스면을 한번 잡아봐봐. 이 가우스면은 구면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 경우에 가우스면을 잡아보자. 자, 그러면 인테그럴 S E 도트 dA가 돼버린 거지. 자, 이 값은 내부에 있는 총 전하가 입실론 제로분의 플러스 Q 마이너스 Q, 여기 그냥 모르니까 플러스 Q 프라임이라고 놔볼게. 플러스 Q 프라임이라고 놔보자. 그런데 금속 내부에선 전기장이 얼마야? 0이에요. 전기장이 0이야. 따라서 Q 더하기 Q 프라임이 0이 된단 말이야. 이해해? 자, 따라서 Q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Q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자, 한편 Q2 프라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이 금속은 알짜 전하를 갖고 있질 않아. 알짜 전하가 0이야. 알짜 전하가 0이야. 알짜 전하가 0이므로 Q 프라임 더하기 Q2 프라임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Q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Q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내부에 대전되는 전하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 자, 퀴즈. 이것도 아주 옛날에, 자, 이거는 인과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기 뭐가 있니? 좌표축이 있어. 얘를 X축, Y축, G축이라고 하자. 이 중심에 뭐가 있대?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대. 자, 여기에 요런 면을 한번 잡아봐봐. 자, 반지름이 길이가 A인 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가 되는 요 노란 면이 있어. 자, 이때 빗금치 면이 있어. 빗금치 면이 있어. 이 빗금치 면으로 나가는 전기 선속은 얼마인가? 빗금친 부분의 전기 손속은 얼마인가라는 걸 계산해 보도록 하자. 빗금친 부분의 전기 손속은 얼마일까요?
성훈아, 저녁 때 뭐 먹을 거야, 애들하고? 집으로 갈 거야? 생일 축하해주고 싶으면 내일 오라는 거야? 아, 병진은 같은 동네라 널 뜯어먹을 수 있겠구나, 내일. 애들 못 먹는 대신에 뭐 탕수육, 팔보채, 유산슬 다 시켜 먹으면 되겠다. 아니면 성원이 내일 생일이라고 부모님하고 저녁 때 식사할지 모르잖아. 고깃집 가겠지? 너도 쫓아가.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 친구네 놀러 가면 저녁 때까지 친구네 집에서 놀거든. 막 놀면 집에 간다고 하면은 걔네 엄마가 야, 밥 먹고 가. 한 번 남았다가 어우 된통 혼날 뻔했어. 걔네 형이 온 거야. 걔네 형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인데 이 형이 이제 오랜만에 집에 온 거야. 서울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 해갖고 방학이라고 이제 왔는데 걔네 집서 막 놀다가 아, 집에 갈게요. 뭐 형하고 이제 형이 좀 놀아주거든. 어릴 때부터 친해갖고 막 놀아주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갖고 집에 갈게요 했는데 친구 어머니가 야, 어디가 가기는 형 왔으니까 고기 있다, 밥 먹고 가라. 그래갖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집은 밥상을 걔 아버지 밥상하고 형 밥상 따로 차리고 나머지 따로 먹거든. 그래갖고 막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얘 아버지가 이제 물어보신 거야. 이 형한테 요즘 학교에서 선생하는 건 선생님 하는 게 어떠니? 그랬더니 이 형이 갑자기 대답을 어우, 선생질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걔네 아버지 공무원이거든. 갑자기 막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야.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되게 존경받는 직업이었거든. 선생질이라니! 그래갖고 혼나는 것만 가만히 지켜보다가 밥도 못 먹고 슬금슬금 나가고 집에 왔지. 집에 왔더니 집도 밥을 다 먹은 거야. 집에도 고기 먹었던데. 집에서 편하게 먹을 걸. 진짜 불알 친구 같은 놈이다. 자, 빗금친분의 전기 손속이 얼마일까요? 얼마? 예훈아, 얼마지? 모르겠어요? 서인아, 얼마지? 지웅아, 얼마니? 예준이 물어봐도 모르겠지? 주원아, 얼마지? 주원아? 성원이 생일이니까 패스. 현서는 자니까 패스. 보모야, 얼마지? 저 시방새들. 희수야, 얼마지? 진구야, 얼마니? 또엽이만 알 것 같아. 또엽아, 얼마지? 찍어봐도 돼요? 32파이 60는 0분의 1 A 0. 패스. 뿅지야, 얼마지? 모르겠어? 아니, 이 나쁜 놈들. 봐봐. 이 점전에 의한 Q에 의한 전속이 얼마야? 4파이 아니에요. 무슨 파이 2가 얼마지 이거? 입실론 제로분의 Q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구대칭으로 뻗어나가지. 그렇다면 빗금친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1이야. 따라서 이 전속은, 이건 전체 전속이야. TOT라고 쓸게. 이 전속은 얼마? 8분의 파이 2 TOT가 된대. 토탈.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8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된다는 얘기야. 쉽죠? 그죠? 쉽죠?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제법 있어. 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할리데이에 이런 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전기장이 자,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자, 얘는 자, 어디 갔니? 자, 플러스 5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자, y제곱 y제곱 플러스 2 연습 문제 있을 거야. 자, 요런 전기장의 값을 갖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 이때 육면체가 있는데 육면체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씨, 그림이 더럽다. 육면체 그림이 이거 y1, y2가 안 주어졌잖아. 에이, 짜증나. 맘대로 가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x, y, g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때 여기에 육면체를 이렇게 잡아 볼게. 여기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 자, 여기 플러스 2인 육면체가 있다라고 해. 오케이? 여기에 대한 전속들을 각각 계산해 볼 수 있대.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녀석과 요 면과 요 면에 대해서 한번 볼까? 얘는 면적수가 이 방향이지. 얘는 면적수가 이 방향이야. 즉 얘는 마이너스 4i 햇, 얘는 플러스 4i 햇이라는 면적소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두 부분은 이 도트 이쪽 면에 대해서는 뭐가 돼? 마이너스 4i 햇이 되겠지. 그러면 쟤는 얼마가 돼버리니? 자, 마이너스 20 뭐가 돼버려? 뉴턴 제곱미터 퍼 쿨룸의 값을 갖게 된대. 오케이? 또 이쪽 면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니? 이 도트 플러스 4i 햇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플러스 20 뉴턴 제곱미터 퍼 쿨룸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렇다면 양방향으로 나가는 알짜 전기장은 얼마가 돼? 더 들어가고 나가니까 0이 되겠지. 얘는 들어온다는 거고 얘는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짜는 0이 돼버려. 자, 그 다음에 y 부분에 대해서도 볼까? 얘도 살펴보니까 얘는 얼마가 돼? 플러스 4i j 햇.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 j 햇이 돼버려. 그런데 이 위치에서는 y에 따른 전기장 값이 달라지는 거야. 맞아? 위치에서의 윗부분에서의 전기장을 이 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5i 햇 마이너스 좌표가 2라는 값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6이 되겠지. 마이너스 18i j 햇이 되고. 자, 요 면에 대해서는 전기장이 5i 햇 마이너스 자, 요 녀석이 0이 돼 버리니까 6j 햇이 되는 거야. 이해해? 그럼 윗면에 대한 전기장은 5i 햇 마이너스 18j 햇 도트 4j 햇이 돼 버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얼마? 32 72 뉴턴 제곱미터 퍼 쿨룸 자, 이라고 쓸 수 있고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5i 햇 마이너스 6j 햇 도트 마이너스 4j 햇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플러스 24 뉴턴 제곱미터 퍼 쿨룸이 돼버렸대. 그리고 Z방향에 대해서는 전기장 성분이 0이지. 그래서 0이 돼버려. 그렇다면 얘는 자, 어떻게 알짜 전화 갔니? 위에서 아랫부분으로 내려온 만큼의 알짜 전화를 갔지.
그 전하의 차이가 생기는 건 내부에 전하가 있을 수도 있고 전기장이 달라진 건 내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전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부의 전하량도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자주 보이는 연습 문제들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일렉트릭 포텐셜 전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